제3차 핵실험부터 장성택 숙청까지 2013년 숨가빴던 김정은의 집권 2년. 남과 북의 시계도 움직여 2014년 새해가 밝았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장의 한반도. 김정은의 홀로 서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주목 이 사람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입니다. 네, 키워드는 달라졌어요 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연말에 우리 장성택 숙청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꼼짝 놀라게 했는데 신년사에서는 또 남북관계 개선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뭐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 같은 거 끝낼 때가 되었다. 뭐 이런 구체적 표현도 나왔고요. 그래서 정말 달라졌나?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그런 상태인데요. 작년에도 직접 육성으로 했고 올해도 육성으로 했죠? 육성을 했는데 그걸 뭐 이제 김정은의 육성을 듣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음성 분석학자 이런 분들이 다 분석을 하셨나 봐요. 그 결과 이제 작년보다 굉장히 안정을 찾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김정일과의 음성 그 동일도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흉내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할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대신 말 사이에 중간중간에 말을 끊고 호흡을 몰아쉬고 이런 걸로 볼 때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진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살이 저렇게 찌고 이렇게 단추를 채우면 숨을 좀 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방금 음성 분석학자들이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2013년하고 2014년의 신년사입니다. 한 자옥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 2014년을 맞이합니다.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 동포 형제 여러분, 이래 뚜렷한 자옥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 2014년을 맞이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좀 이 밑에 원고를 보고 읽는 게 작년이었다면 이번엔 고개를 계속 들고 여유로운 모습이라는 차이. 프롬프터를 안 쓰다가 쓰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혹시? 프롬프터가 이제 도입됐어요. 프롬프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올해의 경우에.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아무래도 집권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는 김일성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장성택 그러니까 뭐 장성택 씨가 장성택이 고모부가 할아버지만 따라 사는 그런 굉장히 압박감을 줬는데 그런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자신감, 세 번째는 방송이나 대중 앞에서 연설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예, 물론이죠. 네?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경험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짧게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어붙였다. 이어서. 그러니까 피차 저거 뭐 공개된 게 아니라 직무실에서 보니까 한 건데요. 한 문장 읽고 이어붙이고 편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실수한 것은 잘라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풀로 하지 않고 짧게 아마 풀로 했는데도 좋은 것만 해서 했을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작년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 그걸 보여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기자 출신이라 이 편집까지 좀 가능성 쳐다보시고 있는 얘기인 게요. 북한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만 직접 말하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가운데는 그 녹음 음성 파일만 나오고 사진을 그냥 띄워놓고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너무 시시콜콜하게 그걸 분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달라졌어요 하고 물음표를 찍은 핵심은 사실 지난해 연말 보내면서 북한이 이 새로운 2014년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장성택 수청까지 성공했으니 어쩌면 과감한 남북 대화 같은 걸 제안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들을 내놨는데 신년사에서 그런 걸 조금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들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도 들어 있고 이도저도 다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국면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친중파인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불예측성, 불가예측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하는 것은 또라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라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 우리가 또라이 정권을 할 수 있는 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신념하고 싶다는 것이 아마 국제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일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그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대남 적극적인 신호를 던지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었는지 우리 JTBC 봤는지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예. 어찌됐든 그렇지만 그러나 북한 정권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예. 군사력에 관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북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북한 정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말 2,500만 가운데 2,000만 명이 죽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북한 정권 생깁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남 관계는 우리가 개선의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북한이 봉남, 통미, 그렇죠. 미국과 하고 남쪽을 봉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 미국과 우리 관계 워낙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결국 남한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느낄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재밌는 게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오이사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확대된 겁니다. 내부에서. 차고책 때문에. 그렇죠. 식량난이 있으면 사실 주민을 통제하려면은 먹거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배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배급을 2천만 명한테 못 줍니다. 2,500만 가운데서 500만 정도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럼 2천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굉장히 위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다. 통제권이 사라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다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찌됐든 현재 현상 타파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예, 김정은 북한 사람들이 방송에서 말하면은 그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정치인들이 약간의 쇼맨십, 뭐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북한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 김정은 말이면 그냥입니다. 그래서 또 신년 사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진전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북한이 뭔가 남쪽에 메시지를 던진 것만 던졌다.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원칙적 입장을 밝혔어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핵 폐기 같은 것을 직접 거론했거든요. 그 내용 좀 우선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내용 말씀하신 대로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저 판넬에서 물음표를 찍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년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연말에 마지막으로 군부대 방문에서는 전쟁은 광고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직전에는 또 그 청와대로 NSC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그 소리 없이 타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위협을 계속했죠. 위협을 계속 가해오기 때문에 이게 냉온탕 전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말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 한 예. 그게 뭐 개성공단에서 삼통을 푸는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내지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계속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겠다. 좀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라 그런 요구라 이런 얘기죠. 예. 네. 실제로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면 현대식 무기를 뭐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쪽 얘기 저쪽 얘기가 다 같이 다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 다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김정은의 신년사도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통일부의 대변인 담화도 원칙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더 가시적 조치를 먼저 하나라도 행하느냐 거기에 이제 2014년 남북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남과 북이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촉 창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로가 있어야죠. 네.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지난 MB 정권 이후에 많이 끊긴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너의 의도가 뭐냐? 우리의 의도는 뭐다? 너가 줄 수 있는 게 상한선 뭐냐?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한선 뭐냐를 물밑에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또 보여질 저도 동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마식령 스키장을 예, 예. 개장을 했고요. 완공하고 완공하고 개장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스스로 업적을 내야지 되는 시기다. 예, 이제 지도자로서 국권이 나가기 위해서 업적을 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게 남한에게 뭔가 대화 제스처를 냈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경제적 발전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과를 내고 싶다는 거니까 마식령 스키장이 뭐 입장료가 50달러가 그렇다는데 북한 주민들의 일반 소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다만 또 김정은이 마식령에서 뭐 몇 천만 달러 수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즉 외국 관광객 수입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강산 관광하고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마식령 스키장 얘기 나온 김에 무슨 사진 합성 논란이 일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마식령 스키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신문 1면에 실린 사진인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게 지금 사진인데 일단 보시면 요 위에 사진에서만 보시면 스키 타는 사람들의 옷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시선의 각도를 보면 스키 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슬로프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밑인데 자세는 한참 활강을 하고 있는 자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예. 이게 활기찬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고 멋진 사진 하나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위에 또 사진은. 밑에 사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각도를 보시면 건물의 각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건물이고 이 슬로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각도를 보면 위에 사진과 안 맞습니다. 각도가.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냐. 이 선전용 사진이라는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작년에 그 상륙 훈련하는 사진을 예. 북한에서 조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배를 한 척 띄워놓고 여러 번 오려붙이기를 해가지고 여러 척의 배가 상륙하는 것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작 선정용 사진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런 사진 또 뭐 김정은의 목소리 이런 것에서 분석한 그 정치를 크렘린 정치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과거 이제 소련에서 크렘린 지도자들의 표정 정말 몇 명이 순서였던 예,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서구권에서 하도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 크렘린 정치학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북한은 그게 굉장히 능한 나라죠. 맞아요, 크렘린 정치학이. 맞아요. 뭐 지난번 장성택 숙청 이후에 각종 자료 화면에서 장성택의 모습을 다 지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거기서 지금 리프트를 타고 김정은이 혼자 내려오는 아까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김정은이 외롭다는 거. 아. 그 사진 한 컷을 보면서 참 외로운 젊은 나이에 참 외롭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혼자 타고 내려왔다면 조작이 아니라. 네, 올해 주목할 인물 두 번째 김정은. 안영환 전 의원 표현대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좀 잘 다스리고 남북 관계를 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